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도 주재원입니다. 오늘은 클래식 음악의 이해 지난번 1편에 이어서 2부 기악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악이라는 것은 악기를 써서 연주하는 모든 음악을 기악이라고 하고요. 기악의 반대는 아마 성악, 목소리로 하는 음악, 성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성악에 그 반대되는 모든 음악들은 사실은 기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클래식에서의 기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데 뭐 모든 분야를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기보다는 우리가 음악 감상을 하면서 제목이나 나레이션 같은 데서 나오는 단어들의 의미와 역사 정도를 간략하게 짚어본다라는 수준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서양 음악의 기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춤곡일 것입니다. 그 춤을 추면서 필요한 반주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기악에서 첫 번째가 춤곡이고, 그 다음에 군대나 이런 행진을 필요한 행진곡, 그리고 즉흥환상곡, 녹턴, 발라드, 랩소드, 카프리치오, 그리고 교향시, 조곡, 소나타, 실내악곡, 교향곡, 협주곡, 서곡, 전주곡, 간주곡, 연습곡. 이외에 여기에 보면 뭐 유모레스크나 뭐 엘레지나 스케르초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만 요거 총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춤곡은요. 무엇보다도 가장 역사가 오래됐고 각 지역별로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의 유행했던 춤곡들이 있는데 음악적으로 딱히 특별하다라고 구분이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 아르헨티나 19세기에 발생한 비교적 근대적인 탱고 음악이 있고요. 그다음 스페인 샤콘느, 그다음 폴란드 16세기의 폴로네이즈, 그다음에 사라방드, 왈츠, 미뉴에트, 볼레로, 브레, 알레망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용어가 익숙하죠,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이 용어들은 다 알지만은 음악적으로는 정말 어떤 리듬으로 어떻게 틀리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한 곡 한 곡 조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탱고는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익숙한 리듬이죠. 이 탱고 고유의 이 박자, 춤을 출 수 있는. 그리고 샤크누는 스페인 쪽에 있는 오래된 춤곡인데, 뭐,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 샤크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샤크누가 되게 슬픈 조의 연주음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춤곡입니다. 샤크누는 어떤 춤 종류인지 한번 볼까요? 네, 이건 유튜브에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귀족들이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나면 악단을 불러서 무도회장에서 저렇게 남녀가 춤을 추고요. 시종이나 손님들이 구경을 하는 그렇게 기나긴 유럽의 밤을 보내는 게 중세 유럽의 문화였습니다. 이 샤콘노의 리듬은 이런 풍이었고요. 당시 스페인에서 유행했던 노래 리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폴로네즈인데, 폴로네즈는 폴란드에서 유행했던 춤곡인데, 약간 군대식의 행진곡 비슷한 느낌을 받는데, 이 유럽 역사에서 이 폴로네즈도 상당한 비중이 있습니다. 한번 리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약간 보시면 이거 바흐가 작곡한 것인데요. 약간 군대 행진곡 같이 남녀가 짝을 이뤄서 뭐 꽃이나 이런 걸 들고 축제 기간에 행진을 하는 춤을 추는 거예요. 폴란드 쪽에서. 그리고 사라방드는 스페인 17세기에 유행했던 건데요. 이것도 한번 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17세기, 16세기 바로크 시대 때 귀족들이 즐기던 춤이고요. 딱히 음악사적으로 리듬이나 이런 것이 크게 구분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그 시대에 유행했던 거죠. 네. 뭐 왈츠는 전 유럽에서 유행했던 삼박자 춤곡인데 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미뉴에트는 프랑스 16세기경에 아주 밝고 상쾌한 춤곡이었는데 워낙 인기가 좋아가지고 고전 음악파들이 뭐 심포니나 이런 걸 작곡할 때 언제나 사막장에 미뉴엣을 넣어서 곡 전체가 너무 진지해지지만 않도록 약간 유머러스하고 웃을 수 있는 타이밍에 짧게 짧게 넣어줬던 춤곡이 바로 프랑스의 미뉴엣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4악장짜리 심포니들을 보면 미뉴엣이 중간에 있죠. 어떤 음악류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나마 나왔던 춤곡 중에 가장 박자가 빠르죠. 상쾌하고 경쾌하고. 네. 그래서 좀 무료하고 지루한 아주 긴 음악에서 중간중간 짧게 짧게 넣어서 호흡을 좀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미뉴엣의 춤은 어떻게 췄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저렇게 밤새도록 놀면은 소화는 잘 될 것 같네요. 네, 이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볼레로는 뭐 이 스페인 18세기경에 유행했던 독특한 패턴의 리듬이었는데요. 뭐 우리나라나 뭐 전 세계적으로 이 볼레로의 리듬은 좀 현대적으로 많이 해석되고 현대 무용에서도 볼레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모르는 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17세기에 유행했던 부레라는 이 춤곡은요. 아직도 많은 고전 음악에서 부레라는 제목으로 작곡이 되어 있고 음악을 듣는데 이 부레라는 건 한 번씩은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어떤 리듬의 어떤 춤곡인지를 잘 알진 못하죠. 관심이 없으면. 그래서 오늘 부레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약간 부레는 아주 호화스럽고 정말 귀족 중에서도 하이 퀄리티들이 좀 테크닉을 가미한 그런 춤곡 형태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춤곡은 이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행진곡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진곡은 말 그대로 군대에서 이렇게 행진을 하기 위해 작곡한 곡들인데요. 뭐 왕의 대관식과 결혼식 등에서도 사용됐고 특정한 집단의 행사에서 작곡된 음악을 의미했습니다. 뭐 바그너도 했었고 맨델스존의 특히 결혼 행진곡 단딴따단 단딴따다 이 노래도 정말 유명하죠. 그 전 세계적인 거고. 그리고 베토벤과 쇼팽의 장송 행진곡도 있고요. 지금 들려드릴 이 노래는 어, 슈베르트가 작곡한 군대 행진곡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되게 익숙한 노래죠. 다음은 즉흥 환상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환상곡이라는 것은 약간 환상적인 곡의 분위기를 내는 노래들을 다 환상곡이라고 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뭐 1악장, 2악장, 3악장 형태의 그 형식이 좀 자유롭고요. 그다음 즉흥곡이라는 거는 형식이 없이 아무데나 작성한 걸 즉흥곡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의 즉흥곡은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작곡했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영어에서 즉흥이라는 말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즉흥은 그냥 틀에 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로 작곡한 곡들을 즉흥곡이라고 합니다. 이 두 곡의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환상 즉흥곡 혹은 즉흥 환상곡 이렇게 부르고요. 아무래도 이 노래들을 한번 들어보면 어떤 유구나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들려드릴 즉흥 환상곡은요. 임프로프투스라고 하는 OP 142번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건 프란츠 피터 슈베르트가 작곡한 임, 임프로품터스라는 OP 142번짜리 즉흥곡입니다. 네, 이런 식의 노래가 대부분 즉흥 환상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턴은 뭐 많이 알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한번 되짚어 보자면 프랑스어나 라틴어의 그 어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고치면 야상곡이라고 합니다. 밤에 생각할 수 있는 곡, 밤에 상념의 곡 이런 뜻으로 할 수 있고, 음악적으로는 저녁 시간대에 치는 피아노 곡들을 보통 녹턴이라고 하고요. 밤의 정경을 모사한 대부분 서정적인 곡들을 이야기하고, 영국의 존 필드에 의해서 시작됐지만 절정은 폴란드 쇼팽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녹턴 같은 경우에는 음, 쇼팽의 녹턴 20번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이 노래를 들으면 마치 보름달이 떠 있는 한밤중에 호숫가에 앉아서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노래죠. 이런 류의 풍을 모두 다 녹턴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발라드 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발라드라는 것은 중세 프랑스의 시의 형식을 말하는 건데요. 고전 음악에서 발라드는 음악에 의한 이야기라는 뜻으로 12세기까지는 발라드는 춤곡이었습니다. 현재에서는 그 아주 로맨틱한 노래들을 많이 부르는 분위기들을 발라드라고 하고요. 현재에서의 발라드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들을 주로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고전 음악에서는 보통 로망스, 발라드 뭐 이런 쪽의 분위기가 되는데요. 한번 발라드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랩소디는 그리스 말로 쉬지 않고 낭송하는 서사시라는 뜻인데요. 좀 서사적이고 민족적인 성격의 색채를 띤 음악 모두를 랩소디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광시곡이라고 하고요. 뭐 헝가리 랩소디, 뭐 그다음에 듀비시의 클라리넷과 간현악을 위한 랩소디, 그다음에 조거 거슈윈이 랩소디 인 블루 이런 노래들이 꽤 유명하죠. 뭐 하지만 랩소디가 좀 대중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카프리치오는 뭐 아주 다양한 형태의 기악곡들을 통칭해서 카프리치오라고 했고요. 특별한 장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프리치오라는 건 악주 연주곡이구나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향시라는 것은 리스트가 만든 장르인데 마치 교향곡을 시를 쓰듯이 어, 다양한 악장과 구별되는 악장으로 된 표제 음악을 말하는 거고요. 뭐, 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노래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뭐 이 정도, 생상의 죽음의 무도, 뭐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이 정도가 이제 교향곡처럼 썼지만 시적인 운율로 작성한 노래들을 이제 교향시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구분은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조곡이라는 것은 영어의 스위트라는 건데요. 조를 이루어서 노래가 완성되는 것을 조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하면 뭐 1111번이 1, 2, 3, 4 이렇게 네 개씩 짝을 이루잖아요. 그런 식으로 작성되는 곡들을 다 조곡이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곡 중에 좀 유명한 것은 이제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이 백조의 호수는 발레에 들어가는 모든 장르 씬마다 나오는 노래들을 쭉 모아가지고 열 몇 개를 만든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곡이 되고 또 호두깎이 인형에 나오는 모든 배경음악들도 조곡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슈만이 작성한 어린이의 전경도 보시면 장르별로 노래가 딱딱 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의 레파토리 안에 들어가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작곡하는 형태를 다 조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타는요. 3에서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피아노 곡을 소나타라고 합니다. 음악에서 소나타라는 용어가 너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데 여기에서의 소나타는 피아노 독주곡들을 보통 소나타라고 합니다. 자, 소나타 독주곡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건 루드윅 반 베토벤의 문나이트죠. 2악장.
네, 이 노래도 1악장, 2악장, 3악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소나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실내 악곡 챔버 뮤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챔버라는 것은 귀족들의 큰 저택에 있는 방들을 보통 챔버라고 하고요. 이 챔버 뮤직이라는 건 그 귀족들의 저택에 있는 방에서 연주되는 음악들이고, 보통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의 고전 음악파들이 이 귀족들에게 돈을 받고 이 챔버 뮤직에서 그 가문만이 연주할 수 있도록 곡들을 만들어서 팔고 생활을 영위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하이든이나 모차르트나 이런 쪽에서 챔버 뮤직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보통 귀족들의 취향을 맞춰왔기 때문에 되게 감미롭죠. 그래서 이번 들어볼 노래는 모차르트가 작곡한 디베르티멘토 K136번인데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감미로운 귀족적인 스타일이죠. 네. 가끔씩 모차르트를 조울증이 있는 작곡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즐겁고 너무 슬프고 하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귀족들의 삶이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류의 리듬과 상쾌함이 귀족들에게는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노래들을 작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클래식을 감상하면서 가장 이해 안 되는 그 장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심포니, 교향곡인데요. 왜 이렇게 많은 악기들을 가지고 노래도 없는 이상한 노래들을 끝까지 60분, 70분씩 연주를 하나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음악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실내악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은데 피아노, 단도 이런 것도 있는데 교향악은 정말 말로의 교향곡, 베토벤의 합창, 전원 이런 걸 봐도 쉽사리 이걸 50분, 60분씩 앉아서 듣고 있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클래식의 골수들만 이 교향곡을 60분, 70분씩 끝까지 앉아서 듣고요. 그럴 수가 있죠. 그만큼 이 교향곡은 어려운데 모든 클래식 작곡가는 교향곡이 최고봉에 있는 음악이다. 왜냐하면 작곡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수많은 악기에 조도 많고. 그래서 음악이 아마 정수라고 하는데요. 감상은 어렵지만 또 이 노래들은 독특함이 있는데 오늘 오늘 이 들려드리는 노래를 들어보시면 이 교향곡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기존의 형태로서는 이 팀판이나 이런 모든 류의 타악기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음악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오로지 심포니만 가능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곡은 신세계로부터 드보르자기의 3악장이에요. 한번 보시죠. 네.
들으셨나요? 타악기를 포함한 모든 관현악, 현악의 총주에서 오는 그 장엄함, 드라마틱함, 다이나믹이 교향곡에 있으면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주곡은 옛날 유럽에는요, 그 정말 그 파가니니처럼 바이올린의 천재성, 뭐 피아노의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 어떤 단일 악기에 대해서 천재적인 연주 감각을 가진 사람이 단독으로 연주하는 것보다는 그 코러스로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같이 연주를 할 경우에도 그 주인공의 악기와 선율들을 아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장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콘세르토 협주곡이고요. 보통 이 협주를 나눈 단독 악기는 피아노나 뭐 바이올린, 또 가끔씩은 다른 관현 악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뭐 교향곡에 버금갈 정도의 스케일과 화려함을 보여주고, 특히 단독 악기의 연주자들이 혼자서 독주를 하는 아주 난이도 높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특히 카텐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텐차를 듣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고, 뭐 바이올린의 협주곡의 황제는요, 안네 소피 무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협주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협주곡은요, 피아노 협주곡인데요. 딱 들어보시면 어떤 노래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이죠. 3대 피아노 협주곡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이 콘세르토 협주곡은요, 피아노 3대 협주곡이 과연 뭐뭐뭐뭐냐, 바이올린 협주곡 3대가 뭐뭐뭐냐라는 음악 감상자들 사이에 언제나 악유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협주곡들은 대단한 감흥이 있는 곡들입니다. 그 다음에 서곡, 오버추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언제나 클래식 감상가들한테 헷갈리는 것은 서곡하고 전주곡은 차이가 뭐냐입니다. 서곡도 앞머리 곡이라는 뜻이고, 전주곡도 앞에 연주하는 곡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서곡은 보통 오버추어라고 하고, 오페라나 오라토리오, 뭐 조곡 등에서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연주되는 첫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보통 그날 연주할 전체적인 분위기에 요약된 맛배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냐면 옛날에 오페라 같은 걸 할 때요, 관객들이 천천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무미건조하게 앉아 있으면 힘이 드니까 관객들이 입장하는 게 5분 내지 10분 정도 걸린다 하면 그 사이에 오늘 맛배기들을 오케스트라가 짧게 연주해 주는 거예요. 무대는 닫혀 있지만. 그게 오버추어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이제 오버추어 자체도 하나의 장르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오버추어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버추어도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오늘은 베토벤 오버추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베토벤의 크로리안의 서곡이고요. 옛날 그 어떤 오디오의 CM송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한테 익숙한 선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주곡은 어떤 악곡의 첫머리에 연주되는 소곡을 의미하는데 오버추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오버추어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요. 이 전주곡은 피아노나 오르간 같은 단일 악기에 의해서 연주된다라는 부분이 다릅니다. 오늘 들어보실 전주곡은요. 피아노 전주곡인데 이 전주곡 중에 유명한 사람은 역시 쇼팽이죠. 그리고 리스트. 네, 이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환상 소품집 중에 12번째에 있는 전주곡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주곡은요, 인트메초라고 해서 간주라는 건 말 그대로 막과 막 사이에 들어가는 노래들이고요. 이 간주곡 중에서는 특히 성모의 보석이라는 간주곡이 유명한데,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작성한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것은 오페라 주엘스 오브 더 마돈나라고 해서 성모의 보석이라는 이태리 오페라에 들어가는 간주곡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두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비극적인 사랑의 이야기들을 노래한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튜드 연습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습곡이라는 건 쇼팽이나 리스트나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 모두가 이 연습하는 후학들을 위해서 테크닉을 연습하기 위해서 작곡한 곡들인데 어, 뭐 그 피아노 칠 때 왜 있잖아요. 체르니 몇 번 뭐 이런 것들이 다 연습곡이죠. 근데 그런 연습곡 중에서도 너무 아름답고 유명해져 가지고 연주가 실황으로 되는 곡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곡이라고 하고요. 뭐 쇼팽의 27개의 연습곡 유명하고요. 그다음 리스트의 고도의 기교를 위한 연습곡, 그다음에 데뷔시의 12개 연습곡 등이 있는데 오늘 연습곡 중은 쇼팽 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곡은 쇼팽이 작성한 혁명, 레보루셔너리의 일부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기악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과 대표곡들을 한번 들어봤고, 클래식 음악의 2의 3부에서는 바로크 시대 때부터 현대 음악까지 우리가 반드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작곡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인도 주재원이었습니다.